시내 버스에 승객이 탈 겁니다. 보시죠. 승객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손엔 핸드폰, 한 손은 이제 이렇게 카드 찍고 제일 뒤로 갑니다. 제일 뒤로 가서 자, 손 잡고 앉지요. 아이쿠! 옆에 사람이 쳐다보네요. 예. 다시. 앉을 때 요 승객이 쳐다봐요. 저기서 앉을 때 손을 잡고 들어서 앉습니다. 앉는데 쳐다봐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네, 좀 털썩 앉는 느낌이 있죠? 그럼 아무 소리 없었어요. 아무 소리 없었는데 그런데요. 속도도 높지 않았어요. 두세 정거장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요. 의자 팔걸이에 요런 건가요? 요런 거? 예. 의자 팔걸이에 꼬리뼈를 붙였대요. 그래서 병원에 내려달래요. 병원이 있는데 그 정류장에 내려달래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하고요. 회사에 찾아와서 영상을 확인하고 버스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직접 청구 들어오니까 일단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3주 진단 나왔대요. 한병병원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대요. 2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답니다. 국가수에 의뢰해봤더니 차내 안전사고는 차가 차끼리 부딪혀놓은 걸 하지 이거는 할 수 없대요. 담당 조사관은 벌점 25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지는 아니래요. 딱지가 스티커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 안 하고 벌점만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직결심판은 벌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고 처분, 범칙금 부과, 스티커 발부를 해야 그걸 거부하고 직결심판할 수 있는데요. 나 딱지 부과 안 한다. 벌점만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힘듭니다. 벌점 받게 되면 저 진짜 힘들어요. 3주 진단이면 얼마예요? 15점이잖아요. 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25점이잖아요. 나중에 뭐 조금만 하나 있으면 딱 면허정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습니까? 버스 운전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을 때 자기가 좀 천천히 앉아도 털썩 앉았는지 뭐 급하게 앉았는지 모르지만 불박차 이렇게 흔들림 없었어요. 예.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운전자 잘못 있다는 분이 8분이나 16%나 계시네요. 그러면은 승객이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승객이 타서 완전히 다 앉을 때까지 가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안전하게 앉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요? 그건 좌석 버스죠. 버스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버스 운전 잘못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범칙금 없이 벌점만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셨는데요. 일단 버스가 잘못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지금 8분이나 돼요. 한 분이면 제가 잘못 눌렀다 생각할 거 할 텐데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버스가 뭐 이렇게 급출발했나요? 자, 올라탔어요. 이제 탑니다. 여기서 자 승객이 올라요. 버스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한 손엔 스마트폰, 한 손은 카드, 그리고 뒤로 갑니다. 예, 요분 움직이나 보세요, 요분. 네. 버스가 이 정도는 움직이는 거 있죠,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전국에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은 될 텐데요. 그분들은 진짜, 날마다 그냥 러시안 룰렛이에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있어. 그래도 있어. 네, 3분이나 4분이나. 이럴 때는 어느 분인지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버스가 무진동차가 아니잖아요. 뭐 피카소의 그림, 뭐 몇천 원대는 거 옮기려고 그러면 진동 없이 쭉. 시내 버스가 그렇게 가나요? 진짜 고가의 미술품 운송할 때는 진동이 있으면 안 돼요. 시내버스는 승용차도 조금 흔들리는데 큰 버스는 조금 더 흔들리고 살짝 흔들리면 있죠.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버스 운전에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칙금 부과를 안 하고 벌점만 부과한다고요? 그건 잘못 같은데요. 범칙금이 부과돼야 그다음에 벌점이 가는 거죠. 다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나요? 차가 진짜 커피잔에 물도 안 흔들 요 잔에 요것도 안 흔들어도 서서히 가는데 졸다가 냠냠냠 꿈꾸다가 팩 쓰러졌어요.
예, 그 사람 그래 3주 진단 났다. 벌점 15점 줘야 되나요?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고 처분이 들어가고 그 통고 처분에 따라서 벌점이 나가는 거죠. 그 조사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벌점 부과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왜 통고 처분 안 합니까? 운전자 잘못 없기 때문에 통고 처분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점을 부과합니까? 조사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일 조사관이 운전자 잘못이 있는데 아이고 5만 원 내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내가 그거 봐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저 제발 통고 처분해 주세요 그러세요. 제발 통고 처분해 달라고. 그럼 통고 처분하면은 거부하고 즉결 판본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를 만약에 조사관이 통고 처분 안 한다면 이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재판받을 권리를 그 조사관이 박탈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인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해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경찰 단계에선 자비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잤는데 변호사비가 안 나온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특히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피해자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를 경찰 조사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형사비가 도저히 안 될 때 형사 공탁이라도 걸어야 될 텐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바로 나오면서 왜 형사 공탁금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역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공탁금이 바로 지원되지 않아 여유 자금이 없으면 막막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입 1등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의 기존 보장들은 그대로.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도 출시되었습니다. 1644-0070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